아침에 이렇게 험버컬리지에서 우편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적표예요. 오, 이렇게 험버 스티커도 붙여져 있고, 제가 이제 2020년 5월에 다 끝났죠.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은 이제 오프라인 졸업식도 없고 하지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성적표를 우편으로 받는 거를 신청을 했거든요. 졸업장은 이제 6월 중순 이후부터 또 순차적으로 배송이 된다고 해요. 저는 제 성적을 저희 험버 온라인에서 이미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줬으니까 이제 학기마다 약간 점수가 좀 낮은 과목들이 하나씩은 꼭 있어요. 제가 첫 학기에 들었던 타이포그래피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제가 특히나 너무 어려웠던 게, 이게 제가 처음 컬리지에 입학해서 들었던 첫 1학기에 첫 번째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교수가 말이 엄청나게 빨랐어요. 진짜. 아니 진짜 웬만큼 그냥 천천히 말하는 거면 알아듣겠는데 진짜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내가 너의 수업을 녹음을 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매번 녹음을 해서 다시 듣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도 거의 못하겠어가지고, 교수가 너무 말이 빨라서 좀 알아듣기 어렵고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수업 자체도 좀 어렵긴 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점수가 좀 낮았고, 혹시 험버컬리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들었던 과목을 좀 말씀드리면, 1학기에 이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1,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솔이라고 해가지고 영어 과목 하나 있거든요. 그거 듣고, 그 다음에 모션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띵킹, 이거는 약간 창의적인 수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웹 테크놀로지, 이렇게 총 저는 학기마다 거의 7과목씩을 들었고요. 그래서 첫 학기는 이렇게 들었고, 제가 제일 어려웠던 과목은 제 개인적으로는 타이포그래피. 이 학기, 이제 2019년 윈터 학기였는데 이때 점수 낮았던 게 아트 앤 사이언스, 교양 과목이에요. 전공 과목이 아니라 교양 과목이고, 제가 2학기 때부터 교양 과목을 계속 온라인으로 수강을 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면은 알아듣지 못한 부분을 계속 다시 듣거나 아니면 자료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퀴즈도 너무 많고 과제도 너무 많고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파이널도 정말 다 외워서 시험 보고 막 이런 거여가지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봐요. 이게 점수가 좀 낮았고, 그거 외에 이제 이솔 다음 단계에서 영어 수업을 하나 더 들었고, 그다음에 비디오 프로덕션, 디지털 오디오 디자인,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디자인, 컨템포러리 웹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코딩, 이렇게 총 7과목을 들었고요. 저는 코딩에 별로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코딩 아니면 웹 디자인 이런 수업이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3학기, 2019년 가을 학기에는 컨템포러리 웹 디자인 2, 어드밴스드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 모션 디자인 2, 멀티미디어 디자인 2, 이머징 멀티미디어 프랙티스 1, 프로페셔널 프랙티스. 이거는 이력서, 자소서, 면접 이런 관련된 수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스커버링 다이노소어. 이거 온라인 수업이었고 점수가 낮았어요. 왜냐면 제가 파이널 테스트를 진짜 엉망으로 봤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나봐요. 왜 안 했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끝낸 2020년 겨울 학기. 이때는 이제 제가 총 5과목을 들었거든요. 마지막 학기라 인턴십이 껴있어가지고 과목 수는 좀 다른 학기보다는 적었어요. 필드워크 익스피리언스, 이거는 인턴십. 얘는 점수가 아니라 그냥 인턴십을 수료하면은 그냥 셋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디벨롭먼트, 이거는 저희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수업이었고, 디지털 브랜딩 스트래티지, 이거 뭐였지? 무슨 과목이었지? 바로 전 학기인데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무슨 디자인 관련된 수업이었어요, 이것도 어쨌든. 그 다음에 이머징 멀티미디어 프랙티스 2, 사이콜로지, 이거는 온라인 제 교양 수업이었고, 점수가 대체적으로 제가 교양 수업을 들은 게 조금 점수가 낮아요. 공부를 전공이 아니라고 좀 소홀히 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학기마다 좀 점수가 낮은 과목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오버롤 80 이상으로 졸업을 했어요. 난생 처음 배워보는 전공을 캐나다에 와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80점 이상으로 졸업했다는 거에 저는 아주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은 잘한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인턴십을 수료를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험벌 라디오에서 인턴십 수료하고 졸업장은 나중에 날라올 거지만 근데 진짜 돌이켜보면은 진짜 어학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물론 저희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지만 그게 이미 뭐 10여 년 전 일이고 회사 생활을 막 이렇게 쭉 해오면서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죠. 외국인 친구도 없었고 영어로 대화할 일도 없었고 평소에 영어를 쓸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캐나다에 오겠다고 처음에 IELTS 공부를 시작하고 IELTS 시험을 보러 가서 스피킹 테스트를 봤을 때 정말 그 좌절감 나는 왜 이런 것인가 약간 이런 감정에 빠졌다가 어찌어찌 어학원 들어가고 근데 어학원에서도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 저 선생이 지금 뭘 하는 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럴 때가 엊그제인데 무사히 또 어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컬리지에 입학을 해서 제 나름대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이렇게 유학을 계획하셨는데 오지 못하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무사히 졸업을 한 것만으로도 난 참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졸업식이 좀 이렇게 예정대로 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물론 이게 졸업식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고 연기된 거긴 하지만 한국의 졸업식이랑 또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멀티미디어 디자인과를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졸업식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Dear Class of 2020 이거 해가지고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물론 그 중에 저희 탄이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졸업도 했고 우리 탄이들의 졸업 축하 영상을 지금 볼 거예요.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탄이들의 방탄생파 아니야 이건 나중에 볼 거야. 기다려 얘들아 조금만. 누나가 졸업식 그 축하 영상 먼저 보고 올게. Dear Class of 2020 정장 입었어. And this is R. 안녕. Dear Class of 2020. It's been a strange year so far, but you made it. Today, we might not have flowers, we might not have graduation caps. What we do have is possibly the most special graduation ceremony in history. Never before have so many gathered to celebrate a graduating class for their achievements and their dreams, alone or with somebody. 방에서 혼자 보고 있어. Wherever you are, you will all soon be breaking out of one world to soar into another. 10 years ago, it snowed really hard on the day of my middle school graduation. I remember that day clearly because I took a picture with my friends and kept it as my messenger profile for the rest of my school years. I was just a boy who had closed just one chapter, ready to pen another. It was a moment I felt most like me myself, a feeling I wanted to hold on to forever. So, as a fellow individual in his 20s, all the way from Seoul, Korea, I want to say congratulations.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안녕, 정국입니다. 우리 여러분 졸업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남준이 형과는 다르게 제 졸업 사진은 유튜브 방탄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작과 끝에는 항상 멤버들이 있었고요.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졸업을 하게 됐냐며 형들이 옆에서 막 축하해주고 졸업식 마치고 다 같이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 정말 저 아이가 커서 내가 된 걸까? 남준이 형은 졸업식장의 소년이 형 자신인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끊임없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졸업식을 기억합니다. 20살 무렵 저는 아직 데뷔도 하지 않았고 이제 막 대학 입학을 앞둔 평범한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인이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낯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겁나서 말도 행동도 모든 게 조심스러웠고요. 때로는 앞서가는 친구들이 신경 쓰이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의 걸음에 맞추려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
숨이 가빴고 곧 그것은 저의 속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건 천천히 가자는 저 스스로의 다짐이었습니다. 느려도 나만의 속도로 걷자고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걸음이 느린 대신 남들보다 시간을 조금 더 들이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춤 연습을 할 때도 멤버들보다 며칠 앞서 준비를 시작하곤 하죠.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또 낯선 환경과 마주하며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겠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잠시 멈춰 보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유를 갖고 느려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내딛는다면 예전에 몰랐던 소중한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말 좀 예쁘게 해.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요즘 저는 한참 달리다가 넘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주변엔 아무것도 없고 섬 안에 갇혀버린 것만 같습니다. 멋진 매듭도 새로운 시작도 못하고 많이 답답해하고 있을 여러분들 모두 겁내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틀을 깨보는 겁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만 느껴지던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꿈을 꾸고 또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한계 없는 가능성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을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서 손을 떼고 통제 가능한 것부터 손을 빌렸으면 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입니다. 통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저도 방탄소년단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먼저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마워. 그런데 사실은 축하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왜?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혹시 많이 힘든 건 아닌지, 그리고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은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있는 건지, 또 요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괜찮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괜찮지 않다면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윤기 형이 섬 속에 갇힌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절대 포기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에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다른 환경에 살고 있고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 다 같이 괜찮다라고 서로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지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 그래도 딱 한 번만 더 라는 생각이 저를 일으켜 세울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믿어보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처음보단 두 번째, 두 번째보단 세 번째 더 나아지는 것을 보며 주저앉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상황이든 아니면 전공이나 직업이든 내가 선택한 길로 나아가다 보면 과연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대로 가면 실패하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이 들곤 할 겁니다. 그럴 땐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란 것을요.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할 수 있어. You got it. 나는 잘 할 수 있어. 누구보다 나는 잘 해낼 거야. 바로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뷰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 졸업을 많은 시간이 지나 오늘을 되돌아보면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지금 모두가 쉽지 않은 현실과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사진 한 장, 글 한 줄 남기면 이 순간을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다. 그때는 이랬지, 2020년 6월은 이랬지,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비추어 다시 바라보는 거죠. 사실 저는 노래와 춤의 재능을 타고나지도 않았고 끈기가 있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친구들보다 부족했고 시작도 늦었지만
춤추고 노래하는 즐거움에 푹 빠지게 됐었죠. 그 즐거움은 저를 꾸준히 노력하게 했고요.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보이지 않아 힘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의 진심에 기대어 보세요.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그 끝자락 어딘가에 기회와 행운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을 기억해 두겠습니다. 오늘 비록 저의 졸업식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 이 날을 좋은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Dear class of 2020, I hope our stories reached you all today. The fear of an obscure future as our daily lives turn upside down is a moment of realization of the self, the realization of what makes me a true me, myself. And V just mentioned memos and the photographs. For us, our way of remembering and communicating is to make music. We're alone, but also together. We may be seeing each other through just a camera and this small screen, but I know your future will bloom to something much bigger and magnificent. Graduates, friends, family, faculty, today, you stand with us the largest graduating class in history.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class of 2020! 아니 왜 이렇게 타이들이 왜 자꾸 이렇게 울리는 거야. 나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난 진짜 이렇게 막 나 막 이렇게 막 눈물 근데 지금 눈물이 진짜 없는데 약간 탄이들에 관련된 거 별 얘기 아니더라도 꼭 이렇게 남준이가 하면은 눈물이 쏟아지고 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 공감되고 막 이래요. 2018년 9월부터 2020년 4월, 5월까지 험버컬리지에서 멀티미디어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 과정을 마무리하고 2년 과정을 마무리하고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종종 문의를 주시는 게 있으세요. 험버컬리지에 어떻게 입학을 하게 됐는지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우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IELTS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컬리지로 바로 입학을 하려면 IELTS 6.0 과마다 좀 다르거든요. 제가 지원한 이 멀티미디어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 과는 어학원이나 이런 거 거치지 않고 컬리지로 바로 가려면 IELTS 6.0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정말 첫 IELTS 시험에서 처참한 점수를 받고 왜냐면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IELTS를 처음 접해보고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핑계면 핑계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두 번째 시험에 IELTS 5.5를 받았어요. 그 점수로 어학원을 지원을 했죠. 입학 신청을 했어요. ESC라는 캐나다에 있는 그 어학원에 UCTP 과정을 등록을 했고 어학원에서 최단기로 들을 수 있는 과정이 3개월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바로 테스트를 보지 않고 들어가려면 IELTS 5.5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5.5를 제출하고 어학원에서 별도의 이런 레벨 테스트 보지 않고 바로 그 UCTP 3개월 과정을 입학을 했고 그 3개월을 수료를 한 다음에 2018년 9월에 컬리지를 입학을 했어요. 그 어학원 다닐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사실 그 어학원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레포트도 쓰고 하잖아요. 물론 저는 이런 멀티미디어 디자인과였기 때문에 글로 쓰는 레포트는 거의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이런 교양 과목이나 영어 수업 이런 데서 빼고는 레포트를 제출하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에세이를 써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어학원에서 배운 예를 들어 APA 그런 스타일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학원에서 안 배웠었으면 저는 사실 컬리지 입학을 해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학원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힘들었던 것 같고 어학원도 사실 한두 푼이 아니죠.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학원을 다녔던 게 저의 컬리지 그 생활에
어느 정도 꽤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던 이 멀티미디어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 이과는 포트폴리오는 필요 없었어요. 지원할 때. 당연히 저는 할 줄도 몰랐고, 왜냐면 이런 디자인 이런 거를 전혀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2년 과정을 마쳤는데 이 과정에서는 웹 디자인, UX, UI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기본적인 그래픽 디자인, 뭐 영상 편집, 코딩 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배웠어요. 마지막 학기에 인턴십이 있고 그 인턴십을 무조건 수료를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인턴십을 찾을 때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분야를 알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코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인턴십 지원할 때 그런 분야 쪽으로 지원을 해서 인턴십을 수료를 하면 되는 거고, 물론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뭐 다른 인턴십을 뭐 수료해서 졸업을 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인턴십 또한 본인의 어떤 경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계속 쭉 하고 싶은 그런 분야의 인턴십을 찾는 게 아마 좀 더 도움이 되긴 하겠죠. 혹시 학비에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실까봐 사실 이런 부분은 그 험버컬리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비도 다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1년에 1,400 그리고 조금 더 올라서 뭐 1,500, 1,600불? 아니지 1,500이래. 15,000, 16,000불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학기에 한 700만 원? 7, 800? 근데 이것도 뭐 과정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본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그 컬리지의 홈페이지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정보를 찾아보시면 학비까지 다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색하시는 게 더 정확하실 거예요. 종종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 관련 전공을 배운 적도 없고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런 분들 몇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뭐 저의 Q&A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캐나다 나이로 33살이고요. 그러니까 캐나다 나이로 31살에 컬리지에 입학을 했나요? 32살인가? 31살이지. 2018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꽤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사회생활 경력이 있지만 모두 전부 다 이런 디자인 관련된 전공 아니고요. 적지 않은 나이에 완전 다른 전공을 선택을 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그것도 외국에서 영어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하고, 물론 앞으로 코로나와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뭐 저도 이렇게 와서 할 수 있고 졸업을 무사히 했고, 그러니까 혹시 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뭐 걱정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 험버컬리지에 관련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영상에 항상 제 이메일 주소를 아래 적어 놓거든요. 그 이메일 주소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게 저희 졸업식이 다 미뤄졌잖아요. 최근에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6월 18일인가? 온라인으로 무슨 축하? 뭐 이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대요. 온라인에 한번 같이 접속을 해가지고 가상의 졸업식을 한번 즐겨보려고요. 여러분, 오늘은 험버컬리지 온라인 졸업식이 있는 날이에요. 3분 남았다. 이거 보고 운동해야겠다. 저 어제 밤에 운동을 못했거든요. 자느라고. 예쁘다. Hello, and welcome to Humber's first ever virtual graduation celebration. My name is JB Martinito, and I'm a second-year student in the journalism program at Humber. My name is Kalisha Daly. This is also a special shout out to Quiet Fire.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Usually at this time of year, I'd be greeting graduates and families in the Toronto Congress Centre. The world is different today, but you are ready and you are needed. We are Humber and we are proud.
and back at the same time. Feel warm, did you feel mine? I know this sounds crazy, this could be fate.